안녕하세요. 네, 저는 웨이브에서 프론트엔드 리드로 일하고 있는 오창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약 1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 통화를 하면서 여러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이고 대부분이 리액트 네이티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앱에서 가장 큰 완성도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제 생각은 바로 애니메이션과 인터랙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어디 조사 결과는 아니고 제 오피셜인데요. 네. 제가 이제 앱 개발자에게 여러 앱들을 이제 써보다 보니 요즘 앱들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많이 돼서 굉장한 미세한 프레임 드랍, 애니메이션의 프레임 드랍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되었는데 이제 저희 앱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앱인데 반해서 네이티브 개발자 없이 리액트 네이티브 위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최적화가 필요하였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개선되었던 부분이 바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런 최적화 부분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리액트나 리액트 네이티브는 공식 문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아티클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데 반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걸 코드로 자세히 설명해주는 글들은 굉장히 찾기 힘들어요. 구글링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직접 뜯어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수학 다들 학창시절에 하셨죠? 공식만 외워도 점수는 나오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멋진 애니메이션 구형 방법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가장 간단한 애니메이션 동작 원리를 리액트 네이티브 내부 코드를 살펴보면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뿐 아닌 전반적인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발표 제목은 이거였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쓰다 보니까 구현하기 위한 준비하기로 발표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같이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리액트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정말 간단하게 소개드린 후 리액트 네이티브 애니메이션 API를 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액트 네이티브 아키텍처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스레드와 이제 네이티브가 동작하는 네이티브 스레드. 사실 네이티브 스레드는 좀 더 많은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네이티브에서 동작하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네이티브 스레드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 간에 바로 메모리 공유가 되지 않고 브릿지라는 걸 통해서 통신을 해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통신을 하는 브릿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자바스크립트 스레드에서는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사용자가 짠 리액트 코드가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set state를 통한 뷰 업데이트, 그다음 뭐 fetch 함수를 통한 네트워크 통신, 뭐 타이머가 필요하면 타이머를 부를 때, 어쨌든 이렇게 필요시에 브릿지를 통해 네이티브 스레드의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이제 네이티브 스레드에서는 터치, 제스처 등 네이티브 이벤트를 받아 브릿지를 통해 자바스크립트 스레드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스레드에서 아까 호출된 이런 함수가 실행되고 다시 완료 콜백을 보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브릿지라는 게 중요한데 브릿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C++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이런 네이티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함수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런 시리얼라이즈랑 언시리얼라이즈 과정을 거쳐야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런 시리얼라이즈를 하는 것도 결국 코스트가 드는 거기 때문에 호출 시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라서 너무 잦은 호출이 있게 되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렇게 브릿지를 통해서 통신이 전달되는 게 아닌 한 번에 한 호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5ms 단위로 큐에 넣어서 한꺼번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배치드 브릿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앱에서 이제 터치를 받아 색깔을 바꾸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다고 해볼 때 다들 리액트는 그래도 아시고 계신다고 가정하고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컴포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로 이렇게
터치 이벤트를 받아서 그걸 이제 데이터를 수집 후, 그 다음에 브릿지를 통해서 시리얼라이즈 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사용자 코드에서 그 터치 이벤트가 코드로 들어오니까 그걸 어떻게 핸들링하고 뭐 무슨 색깔로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시리얼라이즈를 해서 네이티브에 뷰 업데이트를 하는 함수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이제 과정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 핸드폰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눈 깜짝할 때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입니다. 네. 아키텍처는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 이제 드디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텐데요. 리액트 네이티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 애니메이티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리액트는 없는데 리액트 네이티브의 내부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API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는 이런 애니메이티드 이런 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그럼 이제 내 애니메이션 코드가 실행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라 제가 따로 영상은 준비는 안 했는데 그냥 박스가 있고 터치를 하면 박스가 옆으로 그냥 수직 이동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상상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시작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 동작 순서를 한 3가지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애니메이션 셋업 단계입니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애니메이트가 될 밸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언한 이런 animated.view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는 시점입니다. 사용자 코드로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줄인 코드지만, 맨 위에 translate x라는 게 이제 훅스를 통해서 새로운 animated.value로 선언이 되고요. 이 컴포넌트는 이 animated.view라는 이제 컴포넌트를 반환 리턴을 하게 됩니다. props로는 이제 스타일 값이 들어가고, transform 안에 있는 translate x에서 이 맨 위에 선언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제 사용자 코드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제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내부적으로는 먼저 여기서 리턴되는 animated.view가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animated.view는 코드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create animated component라는 HOC 안에 뷰가 합성된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이 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웹에서는 div 그걸 이제 네이티브에 사용하는 게 이제 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뷰를 HOC 합성한 거고, 이건 이제 컴포넌트를 애니메이티드 컴포넌트로 만들어준 HOC이고, animated.view, animate.image 등 미리 이제 내장된 애니메이티드 컴포넌트들이 있고, 또 이렇게 사용자 컴포넌트 또한 애니메이터블하게 만들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HOC냐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처음에 컴포넌트 마운트, 정확히 말하면 will 마운트 될 때 이제 attach props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아까 전에 그 스타일을 프롭으로 넘겨줬잖아요. 이제 그 프롭과 이 밑에 콜백을 받아서 새로운 animated props라는 객체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요약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animated props라는 거는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언이 될 때 컨스트럭터에서 아까 인자로 전달받은 프롭을 받아서 그 중에 이제 스타일 속성을 갖는 프롭을 가지고 또 새로운 애니메이티드 스타일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전달받은 콜백은 이 업데이트 함수에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트 스타일에서는 또 스타일 중에 트랜스폼 이네를 갖다가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뷰가 마운트 되면 새로운 프롭이 되고, 애니메이티드 스타일, 트랜스폼, 마지막에는 이 translate x, 아까 제가 제일 위에 선언했던 그 animated value 값이 가장 마지막 노드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건 이제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타일밖에 없어서 이런 직선이 하나지만,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프롭스와 스타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여러 트리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고 아직 애니메이션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가 지금까지 단계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시작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튼을 누르는 이런 함수인데요. 이제 버튼을 누르면 animated.timing.start라는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 안에 인자로
이 translate x 그리고 configuration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를 잘 모르시더라고. 이건 굉장히 이제 공식 문서 예제로도 나와 있는 거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timing.start 함수가 실행되면 뭐가 실행이 되냐? 이 함수 안에는 이제 여러 처리 과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animated value.animate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animated value 값이 아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선언했던 translate x라는 값입니다. 여기 인자로는 새로운 타이밍 애니메이션이라는 객체를 configuration을 인자로 받아서 호출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animate 함수, animated value.animate 함수 안에서는 또 여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animation.start 그리고 이게 여러 인자들과 함께 호출하게 되고, 여기서 이 애니메이션 값이 아까 이 타이밍 애니메이션, 새로 선언한 타이밍 애니메이션입니다. 아까 그 여러 인자들을 넘긴다고 했는데 인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거라 일단 지금 넘어가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타이밍 애니메이션 .start가 콜이 되면 이제 두 번째, 여기 드디어 마지막인데 request animation frame이라는 게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자로 전달받은 콜백은 이제 밑에 어딘가에 이제 또 바인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request animation frame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 부분 되게 간단한데, 처음에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서 animated timing .start를 실행을 하면 이제 여러 함수 호출 과정과 그리고 여러 콜백 바인딩을 거쳐서 이제 request animation frame 안에 콜백이 들어간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애니메이션 동작 단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use native driver라는 옵션이 있어요. 속성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 실행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이걸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동작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equest animation frame은 이제 웹에서 애니메이션 해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request animation frame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 안에는 이 전달받은 콜백을 어딘가로 바인딩 한 다음에, 메모리에 바인딩 한 다음에 timing.createTimer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돼요. 이 함수는 이제 지금까지와는 되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이제 네이티브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스레드에서 동작한 함수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 배치드 브릿지를 통해서 이런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이 배치드 브릿지를 거치는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식 문서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메시지 큐를 직접 임포트 한 다음에 메시지 q.spy true 그리고 이제 true 말고도 여러 컨피그레이션 값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이 동작했을 때 한 프레임에선 이러한 브릿지 통신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로 가고 또 네이티브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하고 다시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로 호출하는 이런 함수를 호출이 되는데요. 저희가 본 건 처음 timing.createTimer라는 함수까지 봤었죠. 그럼 두 번째로는 이 네이티브에서 함수를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callTimers라는 함수를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함수는 간단해요. 간단하면 이제 요약하자면 아까 전에 이 request animation frame 안에 있던 콜백을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아까 전 할당된 콜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onUpdate라는 함수인데 이건 뭐냐면 맨 처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될 값을 이제 계산을 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이징 펑션 이런 걸 써가지고 업데이트 될 값을 자바스크립트 스레드에서 직접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this.onUpdate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던 이 update value라는 애입니다. 얘도 되게 특이한데 그건 뭐냐면 일단 이 계산된 값을 여기 distant value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nimated props를 찾아요. 이게 찾는 게 그냥 바로 호출을 하면 좋겠지만 트리를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animated props의 업데이트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특이한 게 이 업데이트 함수는 뭐냐면 맨 처음 애니메이션 시작 전
뷰가 마운트 됐을 때 그때 바인딩한 콜백인데요.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맨 처음 보시다시피 create animated component로 이제 프롭을 어태치 했을 때 여기 할당된 콜백인데 이 안에서는 이제 set native props라는 애를 이런 인자와 함께 호출을 하는데요. 먼저 이 인자의 계산 과정을 한번 보시면 뭐 함수 이름 보시면 대충 뭔지 아시겠죠? 애니메이션 값을 이제 받아오는 함수인데요. 얘도 이제 그냥 받아오면 좋겠지만 트리를 내려가고 탐색 과정을 거쳐서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아까 저장한 distant value 값 얘를 이렇게 트리를 탐색 과정을 거쳐서 받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set native props라는 걸 실행을 해요. 얘는 이제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는 좀 중요한 애인데 이제 여러분이 리액트에서 뷰를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는 이제 보통 다른 라이브러리 사용을 안 한다고 했을 때 set state로 리렌더링 과정을 거쳐 이제 뷰를 업데이트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이런 리렌더링 과정 없이 이제 뷰에 직접 업데이트를 이제 조작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set native props라는 함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전달받은 인자로 이제 뭔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UI manager update view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돼요. 얘가 바로 네이티브 단에서 이제 뷰를 업데이트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함수에는 이제 request animation frame이 또 다시 실행이 되고 인자로 또 자기 자신을 바인딩합니다. 그럼 이게 계속 재규적으로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생략을 했는데 언제까지 호출이 되냐면 애니메이션이 액티브 상태일 때까지 호출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request animation frame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모드를 불러요. timing.createTimer라는 모드를 부르고 그 다음 이제 네이티브 스레드에서 다시 자바스크립트 스레드로 callTimers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을 하고 이제 호출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될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animated props를 찾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면 또 다시 트리를 내려가서 animated value를 찾고 그 다음에 계산된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set native props 함수를 통해서 뷰 업데이트를 하는 네이티브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이제 뷰가 업데이트 되는데요. 이게 바로 1프레임에 대한 애니메이션 동작 원리입니다. 1프레임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사용자들이 눈이 높고 똑똑해서 1초에 60프레임 미만인 애니메이션 다 알아요. 그래서 60프레임 per second라 가정했을 때 이런 과정을 1초에 60번 반복한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브릿지를 건너가는 게 3번 있죠. 그럼 1초에 180번 브릿지의 함수가 호출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앱이 무겁지 않거나 다른 자바스크립트 뭐 실행 익스큐션이 없다면 이제 이것도 상당히 빠르고 사용자가 충분히 60프레임 per second가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희 프로덕트 앱은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게 문제죠. 대부분의 프로덕트 앱에서는 뭐 어딘가에서 소켓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API를 통신하고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돌고 있고 이런 앱들이기 때문에 바쁜 상태라면 자바스크립트 스레드가 그래서 뭔가 블락킹 코드가 여기 중간에 이런 애니메이션 프레임 계산 과정 중간에 있다면 어떻게 되냐 상상하실 수 있다시피 멈춰요.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블락킹 코드가 사라질 때까지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게 만약에 영원히 안 없어진다. 그럼 영원히 애니메이션 멈추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코드가 끝나면 이제 프레임을 업데이트 하는데 이제 이 블락킹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을 동안 사용자 입장에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버벅인다고 느껴지겠죠. 프레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여기까지 이제 use native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는 동작 방식이었고요. 이제 use native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동작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전에선 request animation frame을 호출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request animation frame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use native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되면 함수 이름에서 딱 감이 오시죠? start native animation
node이란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같은 여기랑 이제 같은 함수인데 if else로 인해서 이제 처리 결국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만 간추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또 뭐냐? 뒤에 요약이 다 있어서 그냥 건너서 이제 들으셔도 돼요. 이 함수는 결국 뭐냐면 이제 뜯어보면 animated value make nativ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함수의 실행 과정을 보면 이제 그 루프를 돌아요. 근데 어떤 루프냐? 이 children이 뭐냐? 이거예요. 이 각 노드들이 다 모두 children입니다. 그래서 이 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같은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connect animated nod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먼저 이 안에 들어간 인자를 보시면 이런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는 이제 다들 이제 졸리실 텐데 빨리빨리 얘기하면 이제 create animated nod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각 노드에 대해서 네이티브 스레드에 이제 해당 노드를 직접 만들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티브 모듈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만든 아까 전에 이 create animated node라는 걸 만들었고, 이제 이건 인자였고 이제 바깥에서 connect animated node라는 네이티브 모듈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함수명에서 또 알 수 있다시피 만들어 놓은 이제 노드를 이제 연결해 주는 겁니다. id 값을 할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게 맨 첫 줄 animated value make native라는 함수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애니메이션 id를 만들어서 이제 할당해 주는 거고, 세 번째 이제 start animating nod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세 번째 애가 굉장히 재밌네요. 왜 재밌냐면 바로 이런 코드를 실행합니다. 네, 재밌죠? 네.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는 한 프레임마다 계산될 값들을 이제 계산해서 이제 업데이트 해줬는데, 이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프레임에 대한 연산을 시작할 때 한 번에 해요. 그래서 그걸 어레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프레임에 대한 이런 값들이 항상 이제 프레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닌 시작할 때 모두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프레임을 한꺼번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start animating node라는 네이티브 모듈을 호출을 하고요. 이게 호출이 되면 이제 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드리면 start native animation 함수가 실행이 되면 make nativ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각 노드들에 대해서 이런 네이티브 스레드의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노드들을 이제 연결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값을 한 번에 다 계산한 다음에 또 이런 애니메이션 시작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뷰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스레드가 바쁜 상태라도 이제 아까 전에 그 유즈 네이티브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한 프레임당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막히면 이게 실행이 더 이상 되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이걸 넘기면 끝이에요. start animating node까지 계산하고 이제 이거를 호출하면 이제 이 뷰 업데이트는 모두 네이티브 스레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빼먹은 게 있다면 이제 마지막에 애니메이트가 완료되면 콜백 함수가 다시 자바스크립트 스레드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스레드가 바쁜 상태라도 애니메이션은 계속 실행이 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간략히 비교를 하게 되면 그거는 유즈 네이티브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사용하고 한 프레임마다 자바스크립트 스레드에서 밸류를 계산한 다음에 한 프레임당 브릿지를 3번 통신하게 되고 자바스크립트 스레드가 바쁘면 애니메이션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유즈 네이티브 드라이버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start native animation을 사용하게 되고요. 모든 프레임에 대한 계산을 한꺼번에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시작한 함수를 호출하면 맨 처음 브릿지 통신 후 애니메이션 종료 시까지 통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스레드와 관계없이 애니메이션이 동작하게 되고, 네. 여기까지가 비교였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유즈 네이티브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거는 공식 문서에도 권장되어 있는 방법이고, 또 제가 뭐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쓰는지를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공식 문서에서 그냥 하라고 한다고 그냥 아무 의문 없이 하는 거와 그걸 직접 알고, 이거는 한 프레임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이건 한 번에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브릿지를 통신하지 않아서 쓰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발표라서 이제 코드 한 줄 한 줄 당연히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텐데요. 만약에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개발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제 발표 자료 홈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직접 찾아서 한 줄 한 줄 보시면서 하면 굉장히 진짜 이런 거구나 하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리액트 팀 애들이 여기 주석으로 되게 공식 문서에도 없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놔요. 그래서 공식 문서에서 이제 접근하지 않는 홈페이지의 어떤 그런 도큐멘트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해보시면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에 더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라이브러리 소개를 하나 그냥 하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발표 자료에서 뺀 내용인데, 이제 리애니메이티드라는 라이브러리예요. 이미 그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엑스포 아시죠? 엑스포에서 이걸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검증된 좋은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고, 이건 이제 막 그 이미 애니메이션 구현체들을 이제 그냥 쓰기 쉽게 쓰라고 해놓은 건 아니고요. 완전히 실행 콘텍스트부터 이거 제가 발표 준비를 따로 안 해가지고 소개만 해드리려는 거라. 네. 보시면 좋은 라이브러리입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네.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없으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